그래서 요 반등이 저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반등에 대한 조정이면 매물대 반등이 나온 게 맞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비트는 롱호를 일단 때려보는 게 맞죠. 숏을 치더라도 올라가고 나서 상황 보고 치는 게 맞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 숏을 갈기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주고 고점 못 넘기면 뭐 여기서 빠지든가, 최소한 여기서 숏을 치고 여기 롯을 치면 손익비가 나오는데, 숏을 여기서부터 쳐버리면 로스가 너무 길어버려요. 한 2% 나오거든요. 1빌. 안녕하세요, 쿠엉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실제로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주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비트, 단기, 중기 관점. 지금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1번이고, 2번은 이제 장기 관점. 좀 중요한데, 이 영상 하나에 이 장기 관점을 모두 담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좀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전달해드리고, 계속 그 관점에 따라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관점을 짜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더의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미넌스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3번은 알트코인 상승장 시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제 견해 정도만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일단은 이거는 지나갔으니까 지우고요. 자, 하락이 나왔고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이 진짜 상승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그래서 이 반등은 하락에 대한 이 매물대가 원래 좀 촘촘하게 있었죠. 횡보 수렴을 너무 오래 하는 탓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등을 줬다가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중요한데, 일단은 지지 구간은 저는 좀 수정을 했어요. 11만 2,700불에서 11만 3,700불, 그리고 두 번째 게 11만 불에서 11만 1,300불 정도로 이제 체크를 두 개를 해놨는데, 이러한 이유는 피보나치 비율도 맞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이었을 때 여기가 빗각 자리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단 자리는 좀 길게 빠졌을 때 1대1과 추세선의 비율이 아니라 좀 3파 내지는 좀 더 길게 빠지는 경우에 하단 매물대까지 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매물대를 저는 긋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상승 추세기도 하고 크게 밑으로 뺀다라는 걸 당장에 보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유리한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7월 25일 오후 5시 기준 아직까지는 상승에 유리한 형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말이 또 오죠. 주말 또 끼고 주봉 마감 있고, 그 다음에 7월 월봉 마감이 곧 있으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좀 큰 유동성을 발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때쯤에 큰 무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맞춰서 또 영상을 올리든가, 아니면 라이브로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던가,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든가, 관전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던가,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만 단기 중기 상황에서 좀 알아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시죠. 자, 장기 관점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차피 추후에 한번 디테일하게 다룰 거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크게 패러렐 채널을 그어봤을 때 비트파이넥스 현물 차트인데, 이 고점을 그어보면 이 채널 중단이 여기와 여기 맞은 거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맞은 게 보입니다. 중단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단 크게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이에서 어떤 무빙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 구간이 엔딩 다이고날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뭐 바이낸스나 비트파이넥스나 뭐 거의 차트가 거기서 거기긴 한데 한번 그어보면 이런 비율로 올라왔던 비율을 재보면 1대1 비율이 13만 4천 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보더라도 1대1 자리가 이 구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13만 4천 불에서 14만 불 요 사이가 좀 강력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반드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13만 4,500불부터 14만 1,300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격대는 달봉급 저항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도달을 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노파심에 우리 코리니 분들도 참고로 많이 하실 텐데 워낙에 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찍히는 가격대나 이런 것들은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요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형태만 기억을 해두셔도 참고가 될 테니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저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관점을 짜 나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신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 형태만.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건 달봉급 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좀 작디 작은 무빙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저는 엔딩 다이어고널 형태를 볼 건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하락 이 힘이 좀 진하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돼서 하락을 줘. 그래서 저점을 지켜주고 중단에 있는 매물대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된 숄더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일어날 거고 여기서는 일봉급 RSI 과매도가 찍히겠죠. 일봉 RSI 히든 상따 뭐 이런 게 뜨겠죠. 요렇게 해서 히든 고점 갱신 해가지고 고점에서 엔딩 다이어고널 형태로 하락을 해주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말까지는 이런 형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뭐 1대1 여기서도 1대1 비율적으로 봤을 때 13만 4천에서 14만 1000불 물론 바이낸스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도달을 했었을 때 요렇게 한 발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대충 하락 주고 요렇게 상승 주고 해서 쭉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한 번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찌르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엔딩 다이어고널을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곳에서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큰 방향성, 큰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쉽게 가려면 그냥 빨리 빼고 유의미한 자리에서 알트도 매수를 하고 고점 기신 하러 갈 때까지 들고 있다가 팔든가 아니면 쭉 지켜보든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고점은 13만 4, 5천 불부터 14만 불이 좀 강력한 매물대 저항이 되겠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과에 대한 연관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에 대한 장기 관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뭐 이더리움이 요렇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래서 요 매물대만 뚫고 올라가면 가능해 보인다. 근데 여기서 저항을 맞을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 며칠 조금 살짝 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왜 비트와 연관성이 있냐면 비트 도미넌스를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장기 하락 차트로 돌아섰습니다. 도미넌스가. 근데 이 도미넌스가 뭐 알트들로 돈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몇몇의 코인들은 펌핑이 잘 나오고 있지만 코인판의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펌핑을 주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트에 대한 뭐 익절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방금 같은 이유도 있지만 비트는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와줬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큰 하락을 주진 않고 있으니까 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 당장 그래 보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더리움이 크게 장기 관점처럼 뛰어 올리려면 비트의 익절 물량이 좀 이더리움으로 좀 몰리면서 도미가 빠지면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그 자금이 다 이더리움으로 갈 수도 있겠다.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뭐 단순한 뭐 인사이트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 번째 뭐 알트코인에 대한 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세 번째 토픽으로 제가 잡았는데, 사실 제가 지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트 매수는 지금 당장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알트 매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인가 점심에 비트 조금 더 내려가면서 알트들도 다 태초마을로 돌아갔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1차 매수, 완전 저점에서 매수 받았던 분들은 뭐 상승이 좀 크게 나온 것에 대한 뭐 익절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도 전 종목 알트를 다 뜯어봤는데, 그 알트 코인들을 매수하는 시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트 매수할 시기가 좀 오면, 도래하면 제가 뭐 방송이든 아니면 영상으로든 아니면 카톡방으로든 제가 얘기할 테니까 뭐 그때 알트 코인들도 같이 매수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새끼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관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배 좀 쓰지마! 안녕.